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타이어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사자마자 타이어를 난 바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은 아마도 테슬라 타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셨을 거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타이어를 난 바꿀 생각이 없는데 커뮤니티 보니까는 타이어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애매한 그 의문을 자아내게는 되는 그런 게시물들을 한 번씩 좀 보셨을 거란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타이어에 대해서 막 별 생각이 없으셨는데 커뮤니티 보고 타이어를 바꿀까 고려하신 분들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E 타이어라고 하죠. 오리지널 이퀴먼트 타이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쓰세요. 네, 참고로 순정으로 장착하고 나오는 타이어들은 테슬라가 요구하는 스펙을 맞춰서 공급받은 그런 타이어입니다. 예를 들면 금호 마제스티 9 타이어, 이게 모델 Y RWD는 순정으로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제스티 9 EV가 똑같은 마제스티 9 EV가 아닙니다. 여기 T0 붙은 거를 지금 구형 차량들을 받으셨을 건데 요구하는 스펙을 맞춘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타이어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마제스티 9 이런 거랑은 약간 성능이 완벽히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살짝 좀 비싼 경향들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정말 빡센 그런 요구사항을 맞춘 타이어이기 때문에 바꾸시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바꿀까 말까 커뮤니티 보고 흔들려셨던 분들, 살짝 좀 밟을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무난하게 운행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멀리서 평택항에서 보셨던 분들 후기에 따르면은 모델 Y 주니퍼는 19인치 휠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인 것으로 확인했고, 그러면은 아마도 이 모델 Y 구형과 같이 마제스티 9 타이어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이게 T0일지 T1일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T1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테슬라 승인된 타이어는 똑같은 타이어를 기준으로는 T0, T1, T2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라고 해요. 이 숫자가 뒤에 있을수록 좀 개선된 건데 그러면은 구형 모델 Y랑 이 타이어가 좀 다를까? 다를 가능성이 높은 게, 여기서 제가 영상 길어지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테슬라 엔지니어링 VP 라스 모라비님께서 이 탑기어에서 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이 모델 Y 주니퍼를 개발할 때 이 OE 타이어, 들어가는 타이어에 대해서 개발을 정말 신경 써서 했다라고 합니다. 타이어는 생각해보면은 지면하고 닿는 이 자동차의 유일한 부품입니다. 이게 그립력도 굉장히 관여하는 바가 많을 것이고, 승차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이 주행 소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어 스펙 맞추려면은 정말 쉽지 않을 거고, 금호가 이거를 다 맞춰가지고 공급을 했겠죠. 그래서 테슬라 OE 타이어로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비가 좋고 그립력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써먹었던 얘기기도 해요. TV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 Y 주니퍼를 받으시잖아요. 이게 차를 보통 대량으로 출고하는 시기에 좀 나타나는 특징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타이어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 순정 타이어를 그냥 바로 떼버리고 그거를 그냥 중고로 싸게 넘겨버리고 본인이 쓰고 싶은 타이어로 갈아 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테슬라 카페에다가 매물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좀 권해드리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이 타이어를 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에 주차장 옆에 이 개인 창고를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 창고가 있으신 분들이면은 한창 테슬라 출고될 때 나오는 순정 타이어, 막 10km, 20km 탄 타이어, 그런 거를 저렴하게 받으셔가지고 랩 같은 걸로 똘똘 말아가지고 개인 창고에 보관하시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타이어를 다 쓰고 교환하실 때 굉장히 좀 저렴하게 편하게 이렇게 교체를 하실 수 있다. 양질의 타이어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실제로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T0, T1 이렇게 테슬라 마크 붙은 타이어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랙을 주행한다거나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 칼치기를 즐긴다거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대부분의 분들이면은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타이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가 겨울 되면 또 윈터 타이어를 또 강조를 드릴 건데,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체감하니까 아마 끼시면 모든 분들이 다 체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를 갈아 끼는 게 이게 또 은근히 좀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왜 귀찮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테슬라 타이어들 관리하시는 방법들 여기 매뉴얼 보시면 나오겠지만 10,000에서 15,000 정도를 타시면은 어차피 앞뒤 교환을 하라고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트레드 차이가 나면은 또 테슬라가 알림을 해줘요.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후륜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RWD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AWD 같은 경우도 롱레인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후륜 모터만 작동을 합니다. 필요시에만 전륜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륜의 부하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뒤랑 좌우 교환 이런 거 계속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주기적으로 가야 될 타이어 가게 제대로 된 데 한 곳 찾아 놓으시면은 그냥 뭐 머리 깎듯이, 여러분은 머리 한 달에 한 번 자르시잖아요. 남자분들 기준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까지도 아니고 제 기준으로 한 3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그게 막 그렇게 귀찮지는 않거든요, 예약 잡고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이어 가게 좋은 곳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자주 가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윈터 타이어를 이따 좀 추천을 드릴 건데, 근데 이것도 귀찮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타이어를 많이 보십니다. 미쉐린 CC2 크로스 클라이밋 2. 네, 미쉐린이면 뭐 이 브랜드에 대해서 뭐 이견을 막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그 중에서도 이 크로스 클라이밋 2, 이 라인업은 어떤 라인업이냐? 결과적으로 이거는 올 시즌이 아니라 올 웨더 타이어입니다. 올 시즌과 올 웨더 타이어? 여러분들 어지간한 분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한데, 올 시즌은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계절을 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탈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막 눈길에서 좋다? 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반면 이제 올 웨더, 모든 날씨지 않습니까? 눈길에도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걸 좀 내포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이제 눈길 같은 경우는 트레드, 홈, 이런 홈 형상만 봤더라도 이제 눈을 되게 잘 파먹을 수 있게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타이어의 이 고무를 구성하는 이 컴파운드 조합 같은 경우도 이 날씨가 추워졌을 때 좀 덜 딱딱하게 해주는 그런 컴포지션으로 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나는 윈터 타이어를 끼기 싫다 하시는 분들 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명도 심지어 깁니다. 이런 타이어를 많이들 추천하시고, 저도 솔직히 윈터 타이어를 안 끼실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순정 타이어 다 쓰면은 이걸 쓰신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미쉐린이면 뭐 설명 다 끝이죠. 근데 이 타이어를 쓸 때 좀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이게 홈 상태가 윈터 비슷하게 생겨 먹었죠. 뭔가 파고들게 생겼죠. 이게 단점이 없을까? 네, 타이어, 이 육각형짜리 타이어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나마 가까운 게 뭐 미쉐린에서 만드는 타이어들인데, 완벽한 육각형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올웨더까지 가면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의 단점, 이 트레드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전비 하락이 무조건 생깁니다. 이게 적게는 5%, 많게는 10%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뭐 커뮤니티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식 전비가 막 130이 나왔다. 근데 이 타이어 끼시면 150을 그렇게 넘기실 거예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테슬라 원래 OE 타이어를 쓰시다가 이런 타이어를 쓰시면은 이게 체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테슬라 OE 타이어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냐? 이런 거를 다 요구를 해요, 테슬라에서. 일단은 전기차기 때문에 엔진이 없고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의 이 돌아가는 소리조차도 크게 들리는데, 이 흡음 스펀지 이런 거 하나 들어간 거 차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패턴 자체도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전비에 좋게 그런 식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퍼포먼스 모드에 제외하고. 근데 이런 크로스 클라이밋 2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전기차들이 추구하는 전기차를 위한 타이어하고는 좀 거리가 먼 타이어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전천후에 좋은 타이어지, 전비가 좋다, 소음이 좋다, 그런 거를 좀 충족하기는 어려운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후기 보면 이거 타니까는 막 좀 확실히 좀 시끄러워졌다, 전비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소음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맨 처음에는 좀 거슬렸죠. 테슬라 OE 타이어를 쓰다가 이런 타이어를 썼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그때는 좀 크게 느꼈는데, 뭐 하루를 쓰고 일주일을 쓰고 한 달을 쓰다 보니까 이게 원래 내 차의 소리였던 만큼 이제 귀에서도 그냥 좀 익숙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익숙해졌다, 나
난 좀 무던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그렇게 막 시끄럽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쓰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윈터 타이어를 안 끼실 분들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타이어다. 심지어 미쉐린이니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타이어는 맞는데, 소음 같은 경우는 개인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패스하고 더라도 확실한 건 전비는 떨어진다. 근데 모델 Y RW는 안 그래도 배터리가 좀 적게 들어간 편인데 거기다 전비까지 하락시킬 이유가 개인적으로 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귀찮더라도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 그리고 겨울이 아닐 때는 올 시즌 타이어, 이런 쪽으로 상황에 맞춰서 바꿔 갈아 끼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 타이어 말고 다른 타이어를 좀 쓰고 싶은데 어때? 요새 핫한 아이온 에보 올 시즌 어때? 이거 심지어 모델 Y 주니퍼 20인치 OE 타이어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 확실히 승차감 측면에서는 좋다는 후기밖에 없습니다. 다 대체로 다 만족을 하세요, 대부분. 다만 그런 얘기는 간간히 나옵니다. 확실히 빗길에서는 이게 원래 있던 순정 타이어에 비해서, 순정 타이어도 뭐 이게 뭐 비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제가 모델 3였으니까 MX M4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뭔가 좀 미끌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모든 거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으면 어느 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이게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빗길에서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특히 지하주차장 그 막 물에 젖어 있는 거, 이거는 뭐 정말 그립이 좋은 타이어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차들은 토크 강하게 걸면 당연히 미끄러집니다. 저는 이제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이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제 차도 표준 모드로 해가지고 뭐 비 많이 왔을 때, 지하주차장 젖어 있을 때, 그때 살짝 이제 커브를 꺾을 때 미끌리는 게 느껴집니다. 네, 미쉐린이 와도 그래요. 물론 이거 완전 스포츠 타이어로 가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막 타이어를 끼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시니까. 아무튼 어차피 비가 오게 되면은 타이어들 자체가 미끌리는 거는 맞고 좀 조심히 운행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게다가 요새 우리나라가 만드는 타이어 이 스펙이, 그리고 이런 역량 같은 게 정말 뛰어납니다. 한국 타이어는 정말 이제 유럽에서도 잘 나가고 미국에서도 잘 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아이온 에보 이런 타이어, 제가 이거를 이제 나온지 이게 꽤 됐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아마 이거 좀 검증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얼핏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 타이어 나온지 벌써 한 3년 됐나요?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 타이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악평하는 경우, 정말 이게 정말 크게 문제다? 그런 크리티컬한 그런 결론 같은 게 나온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타이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후보 리스트에 이렇게 넣으시는 것도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타이어는 전비, 정숙성, 전기차 타이어라면 모름지기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미덕 같은 거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델 Y 주니퍼 여러분이 타실 때 그 타이어, OE 타이어는 훌륭한 타이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가 아니라 훌륭한 타이어니까 쭉 타시고 나중에 트레드가 다 닳았다? 그러면은 이 아이온 에보 올 시즌 이 타이어로 갈아 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타이어가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인데, 하필 우리나라에 이 프라이머시 투어 AS 이 타이어 스펙 중에 그 모델 Y RWD건 구형이건 주니퍼건 이 19인치, 20인치에 맞는 이 스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쉽죠. 나오는 거는 죄다 현대기아 차의 그 OE 타이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테슬라 스펙은 안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제 차 같은 경우 이제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를 지금 장착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벌써 한 3만 정도 탔어요. 정말 좋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정숙성 같은 경우는 이 스펀지, 흡음재가 달려있지 않으니까 이 달려있는 타이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소리 같은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제가 바로 직전에 윈터 타이어 꼈거든요. 윈터 타이어 끼다 이거 끼니까는 정말 조용합니다. 네. 정수성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원래부터 잡혀있는 타이어고, 그리고 그립이면 그립, 그리고 빗길이면 빗길, 전비면 전비,
컴포트는 완벽 컴포트보다는 약간 좀 단단한 성향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모델 3 자체가 원래 좀 스포츠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춘 그런 DNA를 갖춘 차량이니까 완벽한 컴포트보다는 좀 적절한 단단함이 저는 굉장히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모델 3 하이랜드 타시는 분들, 잠깐 한번 써보겠다, 전익날 한번 믿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머시 투어 AS, 네, 이거 끼시는 것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쉐린 같은 경우는 사실 다 검증이 됐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살짝 좀 그렇게 안 좋게 말을 했던, 전기차 측면에서는 약간 뭐 전비가 떨어지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전비라든지 그런 소음 면에서 불리하지만 CC2가 이 성능 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 이견을 뭐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머시 투어 AS도 마찬가지인데 모델 Y는 아쉽게도 이 모델 Y 타이어 스펙에 맞는 이런 제품이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대체제로 아이온 에보 올 시즌을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끼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 어떤 윈터 타이어 추천해? 제가 아마 작년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타이어를 추천했을 거예요. 윈터크래프트 WP72. 타이어는 뭐 굳이 뭐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정말 잘 나가는 윈터 타이어지 않습니까? 윈터 타이어 특성상 어차피 윈터는 밟으면 안 돼요. 아는 분들이 더 안 밟습니다. 그러면은 윈터 타이어가 가져야 될 미덕이라고 하면은 눈길에서의 성능, 그리고 빙판에서의 브레이킹 성능. 빙판에서는 어떤 타이어가 와도 막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오토뷰 같은 그런 테스트한 거 보면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게다가 윈터 타이어는 이 컴파운드 자체가 차갑더라도 고무가 막 단단해지는 그런 성질을 최대한 막아놓은 그런 컴포지션으로 만든 타이어이기 때문에 또 말랑말랑한 또 유지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 다 갖춘 타이어, 윈터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72 명작이죠. 심지어 가격도 굉장히 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전통의 강자죠. 여기에 한국 타이어 쪽에는 이제 아이셉트 에보 시리즈가 있었죠. 그것도 윈터크래프트보다 살짝 좀 비싸지만 거의 뭐 쌍두마차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타이어도 좋기는 해요. 근데 이 타이어의 단점이 아무래도 이 트레드 자체가 눈을 정말 잘 파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훨씬 전기차라서 더 크게 들려요. 그러면 전기차용 이런 윈터 타이어가 뭐가 있을까? 마침 한국 타이어가 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와, 저소음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야, 이거를 만든다. 오늘 막 한국 타이어에서 막 돈 받아가지고 너 광고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 타이어를 안 끼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올해 겨울까지는 WP72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 내년에 쓸 타이어로 벌써 너무 부지런하죠. 그걸로 이거를 점 찍어 놨기 때문입니다. 아이셉트라는 이런 타이어인데, 이름부터 알 수 있겠지만 아이셉트가 들어갔다 한국 타이어의 윈터 타이어 라인업인데, 아이온이 들어갔다 네,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와 윈터 라인업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타이어가 가져야 되는 미덕, 조용해야 되고 전비가 잘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 윈터 타이어로서의 미덕, 겨울에 잘 작동하는 그런 고무 컴포지션을 갖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겨울에서는 이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는데 아이온 아이셉트는 육각형을 만든 그런 타이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망가져서 그냥 오래 갈고 싶습니다. 제가 좀 타이어 같은 거를 좀 그런 욕심이 좀 사실 좀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전비가 일단 좀 잘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 사실 전비는 얘도 잘 나와요. 윈터크래프트 W72 패턴이 이렇게 생겼는데 전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프라이머시 투어 AS 겨울에 타는 거, 여름에 타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제가 거의 한 3년 쓰면서 제가 증명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비가 일단 우수하다. 그리고 조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용한 거는 당연히 좀 예상컨대 안쪽에 흡음 스펀지가 아마 박혀 있을 겁니다. 이거 찾아볼까? 흡음 스펀지는 여기 없는데, 그래도 여기 V자형 패턴인데도 좀 조용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기술이 있나 봅니다. 거기다가 각종 이런 피치 같은 것들, 이런 간격 같은 거를 최적화해서 조용하게, 이 윈터 타이어임에 불구하고 조용한 그런 환경을 갖춰준다. WP72를 정말 많이 추천드렸는데 이제는 이거를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얘보다 살짝 좀 비싼 것 같아요. WP70보다 좀 비싼데 그래도 저라면 이거 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좀 추천드리는 조합은 오이 타이어 첫 번째. 오이 타이어가 좀 싫다 하면은 아이온 에보 AS 이런 거 좋다. 거기다가 겨울에는 아이온 아이셉트로 갈아 끼시는 걸 추천드린다. 어차피 여러분들 타이어는 10,000에서 15,000 사이에 앞뒤 좌우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 가게를 자주 가셔야 되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윈터 타이어 교체하는 게 그렇게 막 번잡스러운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갈아 끼기 귀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CC2, 저도 전비 쪽에서는 불리하지만 그래도 전천후로는 굉장히 훌륭한 타이어다. 그래서 CC2를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